요즘 핫한 AI 대장주 팔란티어. 그런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하락론자들은 팔란티어를 사람 갈아 넣는 컨설팅 회사라며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단순 수주형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철저히 팩트 체크하고 소름 돋는 밸류에이션의 비밀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가장 뼈아픈 지적, 바로 매출 채권 회전 일수, DSO입니다. 팔란티어가 돈을 받는데 무려 72일이나 걸린다는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서비스나우, 어도비, 허브스팟 같은 순수 사스 기업들은 신용카드로 결제에 41대면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장기를 비행기로 나르는 위료물류 기업 트랜스메딕스의 77일과 비슷하죠. 소프트웨어가 클릭 한 번에 결제가 안 된다? 의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고객은 미 국방부, CIA, 영국 NHS, 에어버스, BP, 리오틴토 같은 슈퍼갑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관료주의 시스템상 대금 지급에 60일에서 90일이 걸리는 건 기본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수백억 원짜리 초대형 단연 계약을 맺고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돈을 받는 마일스톤 청구 방식 때문에 지연되는 슈퍼갑들만의 현상입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워낙 초대형 계약들이 폭발적으로 성사되다 보니 계약 체결 즉시 미국 회계 기준인 ASC 606에 따라 매출로는 찍힙니다. 하지만 아직 마일스톤 청구서 날짜가 안 돼서 돈을 못 받은 미청구 채권이 확 늘어난 겁니다. 즉, 돈이 안 도는 위기가 아니라 정부와 초거대 기업 상대로 수주 물량이 너무 폭발해서 생기는 자연스럽고 행복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현장 파견 개발자인 FDSE가 있으니 인력을 갈아 넣는 컨설팅 회사일까요? 정답은 매출 총이익률에 있습니다. 엑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진짜 컨설팅 회사는 시간당 임금을 팔기 때문에 마진율이 30%대에서 막힙니다. 반면 팔란티어의 2025년 기준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80%를 넘고 영업이익률은 35%를 돌파했습니다. 수작업 코딩 회사라면 마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솟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알렉스 카프 CEO가 해외 확장할 대역폭이 없다고 한 발언도 오해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확장 불가능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상업시장의 AIP 도입 수요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너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영업 인력과 기술 지원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돌릴 여유조차 없이 오직 미국 시장 선점에 완벽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과거 초기 데이터 뼈대를 잡는 온톨로지 구축의 엔지니어가 몇 달씩 상주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P 부트캠프를 통해 단 며칠 만에 고객들이 직관적인 노코드, 로우코드 기능으로 스스로 AI 앱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과거 6에서 9개월씩 걸리던 세일즈 사이클이 단 1일에 서 5일로 극적으로 단축되었고 세팅이 끝나면 소프트웨어가 무한 확장하는 완벽한 체질 개선을 끝냈습니다. AIP가 남의 AI를 대충 포장한 껍데기라는 비판도 헛소리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병원이나 군대에서 환각, 즉 거짓말을 하면 매우 치명적이죠. AIP는 AI가 멋대로 인터넷을 뒤지지 못하게 하고 100% 확실한 회사 내부 데이터 뼈대인 온톨로지에만 접근하게 완벽히 통제합니다. 단순 래퍼 앱이 아니라 AI를 현업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철통 보안의 핵심,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도 빼놓을 수 없죠. 기존 고담과 파운드리가 20년간 구축해온 이 시스템은 질문자의 계급을 파악합니다. 이등병에겐 기본 정보만, 사성장군에겐 1급 기밀까지 융합해서 대답하죠. 여기에 오픈AI, 구글, 라마 등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마음대로 갈아 끼우는 운영체제 역할까지. 이게 후발주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팔란티어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다시 DSO 72일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돈을 늦게 받으면 떼일 위험은 없을까요? 돈을 늦게 주는 주체가 바로 미 국방부와 포춘 500대 기업입니다. 파산해서 돈 떼먹을 디폴트 확률은 0%에 수렴하죠. 시차만 있을 뿐 100% 통장에 꽂히는 확정 현금입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즉 FCF 마진은 30% 중후반에서 50%를 넘나듭니다. 매년 수조 원이 순수하게 현금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잉여현금 덕분에 팔란티어는 장기 차입금이 사실상 0원인 완벽한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에 쌓인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만 무려 45억에서 50억 달러, 하나로 6에서 7조 원에 달하죠. 빚이 없으니 이자 나갈 일이 없고 오히려 막대한 현금을 굴려 수천만 달러의 이자 수익을 법니다. 이 자금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며 스스로 AI 생태계를 장악하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주도 챙겨야죠. 팔란티어는 과거 하락론자들의 단골 공격 소재였던 막대한 주식 보상 비용, 즉 SBC로 인한 주식 희석 우려를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깔끔하게 상쇄하며 주당 순이익 ESP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S&P 500 편입으로 인덱스 펀드 패시브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이 넘쳐나는 현금 창출 능력이 주가 방어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 논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주식 중 하나라는 건 팩트입니다. 예상 매출 총이익 대비 하이닉스가 1배의 프리미엄이라면 엔비디아는 5배, 팔란티어는 8에서 10배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엔비디아조차 TSMC의 코어스 첨단 패키징 생산 한계라는 물리적 병목이 존재하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고객이 수천 곳 늘어도 원가가 0에 수렴하는 궁극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한 성장 수준이 아니라 성장 속도 자체에 가속이 붙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미국 상업시장 매출과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0에서 50%씩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7년 대비 2028년 프리미엄 배수가 줄어든다는 건 폭발적인 성장률이 이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스스로 깎아내며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는 과정에 본격 진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 하락론자들의 가격 지적은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주가 매출 비율 30배, 선행퍼 70에서 80배는 성장에 단 한 치위 오차도 없을 것을 가정한 극단적 가격입니다. 만약 정부 예산 집행이 밀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업 매출 성장률이 40%에서 25%로 살짝만 꺾여도 시장은 가차없이 프리미엄을 회수하며 단숨에 20에서 30%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언제 사야 할까요? 고점에서 물릴까봐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TGA, 즉 미 재무부 일반 계정 증가 같은 것이 경제 충격으로 나스닥이 무너지거나 CEO 카프 특유의 보수적 실적 가이던스 발표로 어닝 드랍이 나오는 순간을 노리세요. 펀더멘털 훼손 없이 밸류에이션 거품만 거쳐 주가가 30% 정도 조정받는 그때가 완벽한 세일 행사이자 비중을 편안하게 늘릴 최고의 타점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비싼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빚보증 서주는 확정된 매출 채권, 추가 원가 없이 무한 복제되는 독점 AI 생태계라는 철옹성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 딱 두 가지만 보세요. 미국 상업 고객 수와 잉여 현금 흐름이 우상향한다면 단기 하락은 기회일 뿐입니다. 팔란티어와의 위대한 동행,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